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향교와 서원,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향교와 서원을 묶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뒤를 이어서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담당할 향교와 서원을 선정하는 이런 관련된 안내를 뒤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작년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에 안내해드린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방향과 응모,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 설명회를 하고 실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공모까지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사업의 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공모 기간에 응모를 하셨던 많은 향교서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여서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내년의 사업에 대한 방향과 공모로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좀 더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내년 계획이요,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아마도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별도로 다시 한번 공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원을 마음에 두고 계신 향교서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서원을 선정하는데 대략 20에서 25개소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청소년 인성교육도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향교서원을 15개 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많게는 15, 적게는 10개 정도의 향교 또는 서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위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그 중에서 가장 진입 단계가 낮은 사업이 되겠죠.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는 동점자가 나타났을 때 동점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그리고 문화관광, 향교서원 문화관광 운영 사업, 프로그램 사업,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인데요. 유교 문화를 통한 인문학의 진흥, 그리고 지덕을 겸비한 인간의 양성, 그리고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자라고 하는 취지로서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교와 서원의 이미지가 조금씩 이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을 살펴본다면 근엄하고 정숙한 기존의 향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좀 더 자상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 학술 문화의 구심 역할로서 앞으로도 미래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향교와 서원의 교육적 기능, 체계적인 강사진 확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지향점이 있는 그 강좌의 그 기획, 강의 주제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유교 아카데미 강좌 또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에서 이제 저마다 지역별로, 향교별로 어떤 특색 있는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지역별 전문 인력 네트워크, 그러니까 향교나 서원의 전임 인력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몸담고 있는 유교 전문가 또 전통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확보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러한 교육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 문화와 연계한 향교 서원의 재발견. 아무래도 그 전통 문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오늘날 이렇게 살아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 다시 이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향교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또는 이제 그 헌신할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유교 문화가 변신하고 또 확산하고 또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해와 내년 사업을 평가해보고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먼저 유교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사실 이제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7, 8, 9, 10, 11, 이제 올해로 5년째가 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교와 서원에 몸담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아카데미 강좌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육아 사상 또는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교 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이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유교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이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향교와 서원에 배양된 성현을 본받고 유교 전통을 체험, 학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인성과 예절 교육을 통해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또 북돋아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 하에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오늘 사업 설명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공모 신청 기간은 2월에서 3월 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은 최근에도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이제 그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자격은 전국의 향교 그리고 이제 서원에 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 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10월까지, 이제 그때까지 대략, 전체 교육 강좌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 장소는 향교 또는 서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대면 교육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간식이라든가 이런 뭔가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지원해주는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더 많은 향교나 서원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33개 기관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원 또는 이제 운영이 된다면은 평소에 20개에서 25개 정도 범위 내에서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 서원이 선정이 되면서 그 선정된 향교 서원당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의 경우는 서원당 같은 선정 규모라고 봤을 때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인성교육만 지원하는 곳에는 동점자의 경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가지 사업 신청 이것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기관 중에는 3가지 사업이 다 선정되어서 잘 마무리하셨던 그런 기관들도 향교 및 서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 향교 서원당 이제 지원 내역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러한 항목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강좌와 교환 강좌를 좀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별도로 편성이 된 예산 중에 하나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유교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앞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가 얼마만큼 호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수준에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에 신청하는 향교 및 서원도 올해 유교 아카데미의 경우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항목이 동영상 편집비입니다. 시간당 5만 원씩 해서 청소년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강좌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유교 아카데미 강좌는 1시간 강좌가 2시간, 하나의 강좌가 2시간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강좌당,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의 동영상 편집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간식비가 대폭 줄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교재라든가 또는 이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문구류라든가 필기도구라든가 또는 이제 교재 제작을 위해서 좀 더 추가되는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교 아카데미 강좌하고 비교하면 강좌 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 한 강좌당 시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실무자들이 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기에 걸맞는 인건비는 확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향교와 서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사료, 강의료, 그리고 이제 편집비, 동영상 편집비, 실무자 인건비 뭐 등등 해서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인성교육의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방역 단계 또는 방역 수준과 상당히 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꼈고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강좌를 권장을 합니다만은 일선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좀 조율이 된다면 대면 수업도 가능합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가 다 유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다 강의 중심입니다. 뭐 현장 강의라든가 가까운 이제 향교 인근에 또는 향교의 뭐 대성전이라든가 그 주변의 유물 유적들을 가볍게 탐방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뭐 차편을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 강좌하고 교양 강좌가 둘 다 12개 강좌씩 해서 토탈 합쳐서 24개 강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강좌는 이제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이제 교수진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교양 강좌는 뭐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향교를 출입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유교 문화와 유교 정신에 대해서, 유교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어차피 조율이 되는데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문제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청소년 인성교육 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을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협의해서 대면 강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입소 교육이 됐건 방문 교육이 됐건 또는 온라인 교육이 되었건 간에 20시간 20강좌 이렇게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강좌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 그리고 전통 문화를 손쉽게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 주제를 구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좌 구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만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20개 강좌의 프로그램이 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매번 학생들을 1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면요. 근데 그렇게 1시간 강의에서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예. 기껏해야 뭐 45분, 뭐 40분 정도 되는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최소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강좌 정도는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는, 뭐 더 좋으면은 그 학생들을 꾸준히 뭐 10강좌라든가 또는 뭐 그 이상 20강좌라든가 이렇게 이제 쭉 이끌어 나가는 것들도 상당히 보탬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강좌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최소한 같은 강좌를 뭐 10번, 2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4번 정도는 한 학생들, 한 그룹을 대상으로 꾸준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4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교육 내용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뭐 청소년 교육하고요, 유교 아카데미 교육하고 다 이제 똑같이 비대면 강좌가 현재는 이제 우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대면 강좌를 청소년 인성교육과는 권장을 하고요. 유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원칙을 비대면 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상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운영 책임자를 선정해서 학사 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이제 학사 업무를 관리하는 분이 이제 그 방역도 담당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성균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중복이 돼서 모든 그 선정된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타기관의 지원 사업과 일정이 이제 중복될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자별 최소 4인 이상의 강사진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는 전체 24개 강좌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교양 강좌로 12개 강좌, 전문 강좌로 12개 강좌. 그럼 그 12개 강좌 안에서 4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강좌를 넘어서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교수님을 모셨을 때 그 한 분의 교수님이 뭐 6강좌, 7강좌, 8강좌 이렇게 하지 않고 3강좌 정도로 좀 조율을 해가지고 4분이 골고루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동안 공부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파트 같은 경우는 꼭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교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향교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방역 문제로 그것도 좀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결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나중에 선정이 되고 또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모 기간을 지금 적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 홈페이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주소록이라든가 연락처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공모 개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개시가 되면 공모 기간이 확정이 되면 그 이제 공모 기간 안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6개의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사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단에 실무자 포함해가지고 6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단에 실무자 포함해서 4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편이나 또는 인편으로 사업단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접수할 텐데요. 그 접수 방법과 신청 방법은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단 홈페이지에 별도로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업 신청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하시면 사업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절차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1차, 2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3차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별 균등 분배를 지금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 이제 실사를 가서 그쪽에 이제 그 교육 여건들을 확인하는데요. 연속적으로 그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해 왔던 향교 및 서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생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이제 추세로 아마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가 되고 실제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은 대략 한 4월 정도, 좀 늦으면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7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8월에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와 심사 일정은 본 사업단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여전히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가장 그래도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 여건입니다. 이제 사전 녹화가 가능한 강의실 또는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요즘 줌이라든가 웹엑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화상회의 또는 화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소한 그러한 콘텐츠 또는 이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일종의 사전 녹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별 담당 강사 확보,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제 해당되는 교육들을 잘 해주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적합성,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그리고 본 사업단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수행 성과들도 이제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교나 서원이 일반 대중들과 얼마나 이제 소통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내용이죠. 개방 여부, 상근자가 계속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 양식은 이미 지금 배송을 해드려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해당되는 자료를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지사항란에 별도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이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유교 아카데미 강의 계획서 구성 예시입니다. 이제 저희 사업단이 올해 진행을 했던 온라인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부문별로 나누어 놨죠. 그리고 그 부문에서는 그 부문의 어떤 소규모 이제 강의 주제들이 거기서 다시 또 세분화되고 이러는 것을 살펴보셨을 텐데 이건 추천해드리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향교나 서원의 어떤 형편에 맞게 구성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이제 사상사 영역, 유교 사상사 영역이죠. 이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리고 유교 경전,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강좌 속에 담아내면 좋겠다. 그리고 현대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핵심 포인트,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이제 인간의 권리를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존중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 문명과 관련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소개와 또 그분의 어떤 사상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좌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 12강좌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 주시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교양 강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시고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제 고정 강좌, 지역학 강좌, 문화 강좌, 예술 강좌 등등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인성교육의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죠. 예,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교육들이 일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는 소홀한 부분들을 향교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경험과 그간의 연륜들을, 그리고 이제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 문화와 친숙해지기, 그리고 이제 전통 예절 익히기, 또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 등등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안에서 세분화시켜서 강의 주제를 이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 강의 주제에 담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보다 이제 평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유교 아카데미 강좌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를 내년에 운영하실 향교 서원이 지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 향교 및 서원 관계자들에게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향교 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목적은 아무래도 그 오랜 그 유서 깊은 그런 그 향교 그리고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교육적, 문화적 전통, 그리고 그러한 전통 속에 오랫동안 스며들어 있었던 이 이제 그 대중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어떤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문화 체험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대중들에게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유교 문화를 대중에게 보급하고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만 향교 서원을 탐방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구상해서 그것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향후에 공모 개시와 함께 전체적인 사업 확정된 일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유교 아카데미나 청소년 인성교육은 실무자 차원에서의 관리 기능들을 이제 담당하신다고 한다면은 청년 유사 문화관광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청년 유사는 실제로 그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탐방 동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 직접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향교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상호 보완 관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유교 문화에 대한, 그리고 향교나 서원에 대한 어떤 애착들이 상당히 강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향교 서원의 자기의 역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교 서원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이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각자 몸담고 계신 향교 및 서원에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제 경쟁력 있게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전국 향교 및 서원에 추천을 받은 청년 유사, 저희들은 이걸 청년 유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향교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을 청년 유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청 시기는 앞서 설명해드린 유교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에 대한 신청 시기하고 같고요. 참여 방법은 먼저 향교 및 서원의 청년 유사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뭐 그 신청이라는 게 별도의 어떤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구두로 향교에서 그분이 청년 유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사업 계획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직접 서울로 올라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 청년유사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의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각 향교 서원에 소속된 60세 미만의 운영 실무자, 60세 미만이니까 59세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5세로 좀 연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이제 유엔의 그 청년의 정의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그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세 미만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늘려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유사로 지원을 하시려면 60세 미만, 그러니까 59세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선정 규모와 방법 및 선정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제안서를 구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이 향교와 서원의 유교 문화와 그 지역의 어떤 그 풍광이 좋은 곳, 예, 그리고 이제 명소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의 코스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안내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지역의 풍물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이제 1차가 되겠고요. 2차는 그런 것을 기획한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소개하고 발표할 수 있는가. 또 질문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들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정 혜택은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정 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적게는 1,400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청년 유사에게는 전일제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건비는 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건비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6개월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참여 자격입니다. 우선 이 청년유사의 인건비 중에 일부는 그 청년유사가 몸담고 있는 향교 및 서원에서 일부를 이제 부담합니다. 전체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10개 또는 15개의 향교 서원에 각각의 이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으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규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향교 및 서원이 함께 이제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교 아카데미와 청소년 인성교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다른 사업과 중복 선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엄격하게 선정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향교나 서원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들은 좀 더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청년유사의 업무용 사무공간이 있어야겠죠. 예, 전일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것을 향교에서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향교에서 계속 상주하는 분들이시라면 그것도 또한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유사로 지정된 대상자는 해당 향교 서원에서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주변의 역사유적지, 문화재, 자연유선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유교적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예, 유교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보다 세련되고 보다 짜임새 있고 그리고 보다 현실성 있게 이것을 이제 그 자문활동위원을 통해서 자문활동을 하는 위원을 통해서 이것이 약간 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년유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향교와 서원의 추천을 받는 구성원이어야 되죠. 예, 그것이 기존의 향교나 서원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향교와 서원과 서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향교 서원에 몸담으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예, 청년유사입니다. 이 청년유소가 갖춰야 할 역량은 아무래도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을 또는 어떤 그 여행 코스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어느 어떤 지역이 명소이고 어느 지역이 숨겨져 있는 어떤 그 탐방 코스가 될 수 있을까? 또 그 지역의 유서 깊은 곳인데 지금은 또 잊혀져 가는 곳, 그런 곳들을 또 개발해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명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세목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무 능력도 같이 겸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방법은 그 앞서 배송해드렸던 그 사업 설명에 그 참여 안내 책자에 이미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별첨한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붙임 서식에는 그 작성 요령들을 하나하나 밑에다 속에다가 파란 색깔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 작성을 하거나 준비를 하시다가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량의 제한서는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번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백과사전이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제 채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유교 아카데미 제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제안서는 6부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발표 자료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대략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그 심사를 하려면은 이제 최대한 그 확보할 수 있는 발표 시간이 이제 10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오히려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더 그 실무자들이 청년유사 후보자들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최소화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그것이 좀 더 심사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제안서 작성 방법입니다. 예, 문화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주변에 뭐 이걸 굳이 뭐 필수 요소는 아닌데요. 예, 이제 좀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한 성격의 어떤 향교라든가 서원이 있다면 그 향교나 서원의 내력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또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또는 우리가 귀감으로 삼을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출해내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문화적인 유적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명소들도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 가르침도 듣고 또 좋은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박 2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당일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나머지 일정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관광 위주의 일정이라든가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되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일회성 어떤 그 이벤트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그 이제 양식 서식이 있습니다. 예, 이제 지원 서식이 있는데 표지 뭐 신청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교 또는 서원의 간단한 현황 써주시면 되고요. 청년유사로서 자기가 어떤 이제 사람인가를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청년유사 이력사항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 기획안을 좀 이제 그 짜임새 있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것 말고도 예, 뭐 이제 자기가 심사에 좀 더 유리한 어떤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기타 사항에 그것들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1차 심사는 이제 서류 심사하고요. 2차 심사는 발표장에 이제 청년 유사 후보자가 직접 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오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게 이제 2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예, 청년유사 후보자가 발표를 합니다. 심사 기준이죠. 예, 그 청년유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략 10개에서 15개 향교 서원이 선정될 예정이고요. 심사 기준은 업무 수행 능력, 기획안의 우수성, 그 예산안, 얼마나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교에서 그러한 청년유사의 활동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출 방법입니다. 아까 유교 아카데미와 청소년 인성교육 파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 양식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별도로 관련 이제 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전체 사업 설명회 내년 사업 설명회죠. 2022년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많은 향교 서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